늦은 시간 귀갓길. 주차 자리를 찾아 동네를 몇 바퀴 돌아도 오늘도 역시 차를 세울 곳이 없습니다.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는 그냥 딱지를 떼어도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그 주차하는 곳까지 가는 길도 힘들고 주민 간 갈등과 폭력까지 불러오는 주차 스트레스. 자리가 비었어. 남의 세워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가슴. 좁은 땅 넘치는 차량들. 주차장은 과연 얼마나 부족한 걸까요? 야간은 주거 공간에서 주차 수요가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주간에는 업무나 상업 지역에서 이제 주차가 발생을 하잖아요. 주차장 한 면에 숨어 있는 막대한 비용. 주차 한 면을 넣는데 10평이 들거든요. 비싼 지역에서는 뭐 1억 원도 훨씬 넘게 되고. 도심부터 주택가까지 주차 시비와 불법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 꼭꼭 숨어있는 주차장, 해법은 과연 없는 걸까요? 우리 생활의 필수품이 된 자동차. 하지만 때로는 골칫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차 한 대 세울 곳을 찾아 주변을 빙빙 돌기 일수. 빼곡한 차량들 사이에서 차를 넣는 것도 또 빼는 것도 곤혹스럽기만 한데요. 쉴 곳을 찾지 못한 차는 도로에 아예 사람이 지나는 인도의 자리를 잡기도 하고요. 주차로 인한 스트레스는 자리가 비었어. 남의 세워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 가슴. 주민 간 다툼과 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두 자매는 김 씨가 휘두른 흉기에 어깨와 목덜미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따르면 김 씨는 이웃집에 살던 최 씨 자매와 한두 달 전부터 주차 문제로 자주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싸움하는 거니 한통을 봐서 주차를 해놓으면 어떻게 되지를 못하고 여기는 자기 주차를 없다네.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차 갈등 민원은 2010년 8천여 건에서 2020년 314만여 건으로 10년 사이 무려 370배나 폭증했습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불법 주차 피해 경험에 대해서 조사했더니 10명 중 9명이 불법 주차로 인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답했는데요. 불법 주차가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주변에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결국 주차장 부족이 원인이라는 건데요. 남의 아파트에다가도 세우는 경우들도 많이 있고, 이중주차 같은 경우는 밀다가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주택가 안쪽까지 들어가려면 이미 이제 저는 제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는 길마다 다 불법 주차가 있다 보니 들어가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아요.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는 2,491만 대입니다. 1988년 200만 대에 불과했던 자동차 등록 대수는 10년 만에 1,000만 대를 넘어서더니 30년 사이 10배 넘게 폭증했습니다. 88 올림픽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 이후부터 이제 마이카 시대가 도래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거의 1년에 100만 대씩 자동차가 늘어나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급격히 늘어난 자동차 등록 대수를 주차 시설이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이죠. 자동차 2,500만 대 시대. 그렇다면 도대체 주차가 가능한 공간은 얼마나 될까요? 주차 공간이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차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차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차가 더 많다고? 네. 차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주차하고 싶을 때는 주차장이 없으니까요. 불법 주차나 이런 문제를 보면 차가 월등히 많지 않을까요? 모두의 예상과 다르게 자동차보다 주차 면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통계만 보면
주차장이 충분한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이제 차를 가지고 나가면 업무 공간이나 상업 공간에 주차면이 필요하고 다시 또 저녁에 집으로 들어오면 집에 또 주차 공간이 필요하니까 기본적으로 2개가 필요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전체 한 뭐 2억 5천만 대 이야기를 하는데 주차면 수는 거의 20억 면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 차 한 대당 8명 정도가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우리 가보면 대중교통의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본조차도 차 한 대당 한 3면 정도, 그러니까 3배 정도의 그런 주차면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차난이 심각한 서울의 주차장 확보율은 전국 평균치를 상회하는 137%입니다. 이는 대형 쇼핑몰이나 빌딩의 주차면 수가 모두 포함됐기 때문인데요. 주택가나 아파트 등 주거지역 주차장 확보율은 겨우 79.5%에 불과합니다. 거주지로 돌아간 차량 10대 가운데 2대는 어딘가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늘어나는 주차 수요만큼 주차장을 더 충분히 많이 지으면 되겠지만 좁고 한정된 땅에서 결코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선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구도심 주택가나 일기 신도시 등은 차가 많이 없던 시절에 조성된 탓에 새로 주차장을 만들 공간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마다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요. 연립주택이 밀집한 서울 양평동 일대. 대부분 지하 주차장이 없고 골목도 좁아서 거주민조차 차를 댈 곳이 없습니다. 이곳에 지난 6월 160대의 차량을 세울 수 있는 넓은 주차장이 생겼다는데요. 인근 주민이라면 월 4만 원의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면을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주차장 이용하시는 주민이세요? 주차장 생기기 전에 이 차 어디다 주차하셨었어요? 여기 그 노상이에요. 노상이에요? 예. 딱지도 많이 떼셨겠네요. 많이 뛰었죠. 그때 당시에는 여기 마장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는 그냥 딱지를 떼어도 거기에 주차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주차장이 마련되고선 그런 것도 없어지고 편합니다. 예. 편하죠. 제일 편해요. 그게 딱지 끊을까봐 전전긍긍 안 해도 되고 이게 뭐 언제든지 세울 수 있으니까 제일 편하죠. 만성 주차난에 시달리던 주택가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된 이곳은 원래 고물상이 철거된 후 오랜 기간 방치됐던 나대지입니다. 토지주가 땅을 활용하기 전까지 구청이 부지를 빌려 쓰는 셈인데요. 주차장 확보를 위해 자투리 땅까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비용보다 토지 매입비 부분을 절감을 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주차장 운영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주차 요금을 드리거나 아니면 이제 재산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땅 주인들 부분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호응이 높은 편입니다. 지금 생활소시 많이 얘기를 하시고 그거를 이제 보급을 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 도시재생 대상구역에 가보면 제일 큰 문제가 주차장하고 쓰레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곳은 구청에서 이제 오래된 주택을 하나 사서 거기다 이제 타워 형태로 뭐 주차장을 짓는다거나 뭐 일본에 가보면은 단독주택 지역의 중간중간에 한 10대 정도 세울 수 있는 그런 주차장들이 중간에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전략을 이제 써야 되는 거죠. 주차면이 비어있는 시간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심 중입니다. 야간에 방문객이 뜸한 건물 부설 주차장을 인근 주민과 공유하는 건데요.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 쇼핑몰. 종일 주차되어 있던 차들이 빠져나가는 저녁 시간에 건물로 들어서는 차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 지하 6층 주차장은 인근 주민들의 공간인데요. 늦은 시간에 와도 늘 자리가 넉넉히 남아 있습니다.
이 근처가 공동주택이 적고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가 많기 때문에 주차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좀 주택가와 멀기는 하지만 이쪽을 개방해 주셔서 신청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주민이 부담하는 주차 요금은 월 4만 원. 나머지 비용은 지자체가 지원합니다. 구청 입장에서 공영 주차장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기존 주차장을 활용하는 게 훨씬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중구는 1급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차 요금이 월 주차는 보통 20만 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4만 원에 이용하시는 거는 굉장히 저렴한 비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건물주 입장에서도 사회공헌 차원에서 협조를 해주시는 거지 그게 경제적 이익으로 크게 발생이 된다고는 저희가 생각지는 않습니다. 예. 야간에 주무시러 오시는 분들한테 부설 주차장, 예를 들면 업무용이라든가 상업용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개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 자원을 쓰지도 않고 주차 시설을 공급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장려돼야 되고 또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촉진이 돼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려면은 구시가지, 예를 들면 주차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구시가지하고 이 상업이나 업무 지역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 지역은 한정돼 있죠. 그렇다면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주거 지역은 주차 공간이 넉넉할까요? 구축 주택가보다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신축 주거지 역시 야간 주차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동차 수요가 늘면서 2020년 기준 가구당 평균 보유 자동차 수는 이미 1대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법정 주차 대수는 여전히 세대당 1대. 자동차 1000만 대가 되지 않았던 1994년 기준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면적이 적으면 0.5대까지 줄어듭니다. 정부에서는 조금이라도 많은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싶어 하고 또 건축업자들은 이게 또 주차 공급 면수를 줄이면 이게 바로 이제 수익률도 높아지니까 이게 딱 일치해서 건축법상에 있어서의 어떤 주차 공급, 최소 주차 공급 어떤 기준을 좀 낮춰준 거, 뭐 이런 것들도 지금 현재 극심한 주차 문제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많이 만들지 못하는 이유, 여기에는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주차장 한 면의 크기는 12.5제곱미터. 그렇지만 진입로와 회차로를 고려하면 약 30제곱미터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한 면에 1억 원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10평이잖아요. 그 주차 한 면을 넣는데 10평이 들거든요. 그 땅값을 생각하면 그만큼이 드는 거죠. 비싼 지역에서는 뭐 1억 원도 훨씬 넘게 되고 저렴한 지역에서도 서울 같은 경우는 뭐 6, 7천만 원 이상 드는 거죠. 주차장이라고 하는 게 분양가에 딱 섞여져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차라고 하는 게 굉장히 비싼 소비재다라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주차를 우리 아파트 옵션 딴 거 베란다 확장 이런 거 하는 것처럼 분리해서 분양을 해라. 그러면 이제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게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거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이게 섞여 있다고 하니 사람들이 주차는 공짜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싼 걸로 생각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코스트가 이렇게 숨겨져 있기 때문에. 주차장 조성 비용에 비해 도심 주차비가 너무 저렴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세계 주요 도심의 경우 주차 요금이 서울보다 서너 배 비쌉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 역시 우리나라는 약 4만 원 수준. 그마저도 단속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른 나라는 불법 주차 과태료가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훌쩍 넘는 수준인데요. 과태료가 비싸다 보니 불법 주차할 생각을 아예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주차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보니 주차 요금을 아끼려고 불법 주차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주차장 공급을 막고 결국 주차에 애를 먹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불법 주차를 하면 100% 단속된다라는 뭐라 그러냐 사회의 어떤 그런 그 믿음이 생기면 그만큼 이제 주차장이 공급이 되고 적정 수준의 가격이 책정이 돼서 주차 문제가 해소될 텐데 이게 민원하고 상당히 많이 관련이 있어요. 불법 주차 단속을 강력하게 하면 시의 민원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도 뭐 상당히 좀 미온적이고 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시민들한테도 뭔가 이렇게 최소한 주차할 공간을 이제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안 지키면은 이제 외국처럼 정말로 뭐 딱지가 몇십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이제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또 정부 특히 이제 지자체에서 주차를 관리하는데 단속을 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게 익숙해져서 뭐 불법 주차해도 이게 그렇게 단속하지 않는구나 하는 이제 그런 문화가 또 자리 잡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지금 현재 문제를 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된 겁니다. 공간은 매우 부족한데 늘어만 가는 주차 수요. 이를 풀 열쇠로 차고지 증명제가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주지에 차고가 확보돼야 자동차를 새로 등록할 수가 있는 건데요. 일본은 차가 많지 않았던 1962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도심이나 주택가 모두 주차난이나 불법 주차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제주도에서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 중입니다. 2007년 대형 차를 시작으로 올해부터 모든 차종으로 확대해서 전면 시행에 나서고 있는데요. 다른 곳도 그간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려는 시도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89년도에 서울시에서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이제 시도합니다. 그래서 그 입법 전 단계까지 갔어요. 공청회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자동차 산업에서 차고지 증명제 도입하면 차량 판매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생긴다라는 반대. 주민들도 사실은 뭐 달가워하는 정책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무산됐습니다. 만약에 89년도에 시도했던 게 성공을 했다 그러면 지금 뭐 주차 문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죠.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 가구에서 2대 이상의 차를 구매할 때 차고지 증명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각 지자체에 권고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세금을 들여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정책은 사실 자동차 증가하는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방법은 시장을 만들어주는 것뿐이 없다. 차고지 증명제가 어쩌면 가장 강력한 주차 시장을 만들어주는 뭐 제도적 장치다, 수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늘려야 할까? 주차 수요를 줄여야 할까? 상황에 따라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 도심은 우선 주차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도심의 주차 문제를 해결하려면 조금 더 차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불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게끔 만드는 게 궁극적인 방법이다. 만약에 주차도 불편하고 주차비도 비싸고 다른 걸 이용하는 게 훨씬 내가 이득이면 안 끌고 가겠죠.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을 때 내가 훨씬 편익이 높아질 수 있도록 이제 구조도 짜고 뭐 요금 정책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주차 수요를 줄여주는 게 가장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심의 업무, 상업 지역의 경우 차량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 주차난과 교통체증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반면 주거 지역은 다른 해법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그런 그 요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도심이나 상업 지역은 수요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차를 안 갖고 오게 할 수 있는데 주거 지역은 그게 안 되거든요. 밤에 비가 왔는데 차 갖고 오지 마세요. 이거 안 되기 때문에 주거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주거 지역은 우선 적극적인 공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적절한 부지인데
좁은 면적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같은 면적에 더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는 수직 주차, 로봇 주차장 등 새로운 방법과 인프라도 개발되고 있는데요. 대대적인 어떤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데 사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공공시설을 할 수 있는 공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학교 그 운동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동사무소 이런 이제 공공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지하를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통 기계식 주차를 굉장히 터부시하는데 이제는 기계식 주차를 상당히 뭐 도입을 해야 되는 거죠. 외국에는 많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기계식 주차를 통해서 그 땅의 효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기성시가지의 단독주택지나 다세대 다가구 주택지의 주차난을 해소를 해야 되겠죠. 누구나 차를 사고 이용할 수 있는 자유. 무분별하게 추구한 편리함은 교통체증과 극심한 주차난이라는 대가로 돌아왔습니다. 주차를 싸고 편하게 하겠다는 인식부터 바꿔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날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고요. 시간을 갖고 마스터 플랜을 로드맵을 가지고 이게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지금도 시작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많은 차량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과 공간을 내주고 있는 우리의 도시 구조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전반적으로는 주차 수요를 줄이는 거,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체 교통수단을 많이 이제 확보를 해서 그보다 더 상위 단계에서는 도시 공간 구조를 그런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면서 주택이나 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시계획적인 접근을 해주는 거, 이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이 정도는 나이스한 자리 같아요. 근데 여기는 또 멀거든. 아우, 차 많이 걸겠다.